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해볼 건데요, 바로 콘크리트의 벽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 크랙들, 금이 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알아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기술은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건데,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고전적인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분류기 모델로는 그런 어떤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정상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 간 이미지가 있고,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우리가 인풋을 줬을 때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요런 이미지들이 지금 정상 이미지들인데, 이 정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라벨을 0으로 주고, 이렇게 0으로 라벨을 주고, 금이가 있는 이미지는 이제 포지티브 이미지인데, 이 포지티브 이미지, 이렇게 금이가 있죠. 지금 금이 간 이미지에는 이제 라벨을 1로 이렇게 주고, 그래서 금이 간 이미지랑 금이 안 간 정상 이미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모델한테 학습시키면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해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바깥쪽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거와 비교해서 약간 바깥쪽에 놓여 있는 어떤 녀석들을 골라내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시킬 이미지는 정상 이미지만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금이가 있는 이미지는 모델한테 학습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금이 간 이미지들을 구분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재밌는 방법인데요, 일단 한번 결과부터 한번 보시면, 이게 금이 간 이미지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예요. 금이 간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리컨스트럭션, 이 금이 간 이미지를 보고 재생성을 하게 됩니다. 모델을 재생성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그냥 빼요. 이렇게 빼면은 이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보면은 이 금이 간 부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높게 되면은 이제 이게 금이 같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이 Surface Crack Detection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의 표면 샘플 이미지들을 모아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만 장씩 모여 있어요. 2만 장씩. 그래서 네거티브가 정상인 이미지들, 정상인 이미지, 이렇게 콘크리트인데 정상인 이미지 2만 개, 그 다음에 포지티브라고 하면은 금이 가 있는 이미지 2만 개, 이렇게 해서 2만 개씩 해서 총 4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캐글에서 요거를 받아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이 콜랩 노트북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키시면 바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캐글에서 데이터셋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캐글의 유저네임하고 키가 필요합니다. 캐글에 들어가셔서 제 아이콘을 누르고, 여러분들의 아이콘을 누르고 이 어카운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어카운트 페이지에서 이 API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Create New API Token, 요거를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kaggle.json이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러분의 유저네임하고 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저네임하고 키를 이렇게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요, 여기다가는 유저네임, 여기다가는 API 키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여러분의 유저네임하고 키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캐글의 API를 사용할 건데, Surface Crack Detection,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New 노트북 옆에 점점점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눌러다가 Copy API Command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시스템 명령으로 사용하려면 맨 앞에 느낌표를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붙여준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게 돼요. 233메가의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았고, 왼쪽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Surface Crack Detection .zip 파일이, 압축 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 밑에 걸로 압축을 이렇게 살며시 풀어줍니다. 풀어준 다음에 새로 고침 누르면은 이렇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각각 2만 개씩 되는 이미지고, 이거 열게 되면 약간 오래 걸리는데 잠깐 기다려가지고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JPG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00001부터 2만까지 있겠죠. 미리 보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알리바이 디텍트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알리바이 디텍트, 너 알리바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탐정 영화에 많이 나오죠.
알리바이 디텍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특화된 패키지인데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일단 아웃라이어 디텍션에서 뭐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할 수 있냐면은 뭐 이제 태뷸러 데이터, 태뷸러라고 하면은 표 데이터죠. 네, 표로 산출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카테고리컬 피처, 온라인 피처 레벨,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는 이미지죠.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디텍터는 VAE,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 오토 인코더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좀 감이 오시죠? 인풋 이미지를 넣고 아웃풋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어내게 하는 그 생성 모델을 만들게 할 거고, 오토 인코더의 특징은 이렇게 인코딩하는 인코더가 있고, 그 다음 디코딩하는 디코더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크기의 아웃풋 이미지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인코더를 만들 건데, 요 가운데에 이 이미지의 핵심 부분을 뽑아내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 요게 핵심 부분이죠. 레이턴트 벡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오토 인코더의 이제 성능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오토 인코더를 구성하게 될 거고, 우리는 정상인 이미지만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오토 인코더가 정상 이미지를 뽑아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출력과 그 다음에 비정상 이미지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크랙이 있겠죠. 막 크랙들이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있을 텐데, 요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픽셀 값을 빼가지고 요거의 차이를 이용해서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제 코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pip install 알리바이 디텍트 설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뭐 금방 설치가 돼요. 설치가 완료됐으면 successfully installed 0.5.0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키지를 임포트 해줄 건데, 일단 뭐 텐서플로우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도 이제 케라스 API를 사용할 거고,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니까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 뭐 이런 것들 레이어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알리바이 디텍트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잘한 것들이죠. 항상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노멀 이미지, 정상인 이미지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는 네거티브가 정상 이미지고요, 포지티브가 크랙이 난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거티브를 로드하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로드에서 numpy 어레이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파일의 경로를 받게 되면은 이제 2만 장이나 뭐 1000장이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경로가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씩 루프로 돌면서 이미지를 로드하고 이제 RGB로 바꿔준 다음에 이미지를 64x64로 리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1000개만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1000개만 로드해서 여기다가 xtrain에다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 xtrain을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32비트로 바꿔준 다음에 255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밸리데이션 셋은 32개만, 역시 32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이제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32개만 사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의 쉐입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는 100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개수는 32개, 이미지 크기는 64, 컬러니까 3. 트레이닝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PLT IMshow로 해서 트레이닝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정상인 이미지죠. 요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거예요. 정상인 이미지만 학습시켜서 어떻게 비정상을 걸러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델을 만들 차례인데요, 이 알리바이 디텍트가 유명해진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서예요. 그 다음에 케라스의 기본 API들을 잘 활용했죠. 이제 레이턴트 벡터의 차원을 설정해 주는데, 우리는 1024차원짜리 레이턴트 벡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랑 디코더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케라스의 시퀀셜 API를 사용해서 해줄 건데, 인풋은 64, 3이고요. 이미지 크기가 가로 64, 세로 64, 그 다음 채널은 3짜리 RGB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클래시파이어를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2D, 컨브 2D 레이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액티베이션은 렐루 이렇게 사용해서 3개를 쌓아주고요. 그러면 인코더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디코더를 만들 건데요, 인코더로 차원을 축소해 준 다음에 이제 차원을 늘려야겠죠. 요 사이에
1024짜리 레이턴트 벡터가 있는 거고요. 디코더 넷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시퀀셜 API인데 디코더의 인풋은 레이턴트 벡터죠. 그래서 레이턴트에 디멘전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댄스를 한번 거치고 리쉐입을 해서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리쉐입을 3D 형태로 해주게 돼요. 컨버트디 트랜스포즈, 요거는 디컨볼루션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레이어고요. 차원을 늘려주죠. 이미지 차원을 2배씩, 스트라이드가 2니까 2배씩 늘려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컨버트디 스트라이드가 2니까 2분의 2씩 줄어들고 다시 2배씩 늘어나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 컨버트디 트랜스포즈를 거치게 되면은 64, 3짜리 원본 인풋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0에서 1 사이의 이미지로 나오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이어 VA, 아웃라이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것을 모델을 정해주고,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0.005로 정의를 해주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인스턴스 스코어라는 이제 그런 스코어를 쓸 건데, 인스턴스 스코어가 0.005 이하면 정상이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스코어가 0.005보다 크면 비정상이다라는 스레시홀드를 정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 스코어의 타입은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할 거고요. 픽셀의 값을 정상이랑 비정상의 이미지를 뺀 거의 제곱, 요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코더넷, 디코더넷을 위해서 정의한 대로 이렇게 해주고, 레이턴트 벡터의 차원은 1024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실행을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 부분부터는 이제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PU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GPU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메뉴에서 런타임, 그 다음에 런타임 유형 변경,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모델 OD라는 거 가지고 fish라는 메소드를 콜하면 되는데요. 넣어줄 것은 우리가 xtrain만 넣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fhok은 30, 학습 결과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요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조금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게 30번이 반복되면 학습이 멈추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이제 1000개만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학습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거죠. 트레이닝 이미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한번 모델에 넣어서 리컨스트럭션을 재생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인에서 12번째, 12번째 그 이미지를 골라가지고 리쉐입을 이렇게 시킨 다음에요, 아웃라이어 디텍터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 이렇게 X를 넣어주고, 이것을 numpy 어레이로 뽑아내서 리컨스트럭션 변수에 저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매플랄립으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 이미지는 원본 인풋 이미지고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고,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성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토 인코더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걸 일단 확인했고, 이제 밸리데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32개를 뽑아냈었죠. 뽑아낸 거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해볼 건데, 이 예측을 할 때는 아웃라이어 디텍터의 OD에 predi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의 타입은 인스턴스, 이제 픽셀의 값을 뺀 것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피처 스코어랑 인스턴스 스코어를 반환해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알리바이 디텍터에서 그런 플랫 인스턴스 스코어라는 굉장히 보기 쉬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32개잖아요. 그 32개의 이미지가 이 파란색 점으로 표시가 된 거고, 각각이 인스턴스 레벨 스코어라는 단위로 사용되게 되고,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픽셀의 차이예요. 픽셀의 차이가 작으면은 아래쪽에 있겠죠. 픽셀의 차이가 크면은 위쪽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스레시홀드는 0.005, 요 초록색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으면은 약간 비정상이다, 크랙이 있을 수 있다, 요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픽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왜냐면 정상인 이미지만 이 모델한테 보여줬으니까 모델은 정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정상인 이미지랑 픽셀의 차이를 구해서 그 인스턴스 스코어를 구해보면은
차이가 큰 게 있겠죠. 정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비정상이 들어갔으면은 픽셀의 차이가 크니까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개 이미지 중에 3개를 이제 오판을 한 건데요.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을 때는 또 이런 좋은 메서드를 제공을 해요. 플랫 피처 아웃라이어 이미지라는 이런 메서드를 제공을 하게 되고,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넣고 리컨스트럭션 된 이미지를 여기서 구해가지고 넣으면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웃라이어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결과를 보도록 하면요, 이런 식으로 원본 이미지가 있고, 이 원본 이미지를 오토인코더를 통과해서 재생성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고른 이미지가 나오죠. 고른 이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이어 온리를 false로 해서 모든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요걸 true로 하게 되면은 아웃라이어로 포함된, 그러니까 위에 이 3개 이미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true로 해준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3개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이 3개 이미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조금 무늬가 있는 것들, 이제 무늬가 있는 것들이 조금 학습이 덜 돼가지고 아무래도 데이터셋을 좀 적게 넣고 뭐 하다 보니까 거르기가 힘든가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라이어로 좀 뽑혔고, 이번에는 진짜 크랙이 난 이미지들을 테스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크랙이 난 이미지는 포지티브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mage2mp라는 함수에다 넣어서 이렇게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마찬가지로 시켜주고요.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도 32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OD 프리딕트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프리딕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스레시홀드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정상이라고 판단한 거고, 스레시홀드보다 위에 있는 건 비정상이라고 판단한 거죠. 크랙이 있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스레시홀드 위에 있는 점들이 많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이 그래도 꽤 잘 학습됐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웃라이어 이미지를 한번 찍어보면요, 오리지널 이미지 크랙이 가 있는데 재생성을 하니까, 리컨스트럭션을 하니까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정상인 이미지만 봤기 때문이에요. 모델은 정상인 이미지만 봤으니까 크랙이 있는 건 학습이 안 돼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이렇게 하게 되고, 요것을 이제 빼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크랙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스코어를 구해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보다 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굉장히 크랙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웃라이어 디텍터, 알리바이 아웃라이어 디텍터를 가지고 정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콘크리트의 금이 간 이미지를 분류해내는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예제로 준비한 거라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의 큰 강점이 뭐냐면은 보통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상인 이미지, 비정상인 이미지 둘 다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비정상인 이미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보통 이제 실전에서는. 그래가지고 정상인 이미지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정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비정상인 데이터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굉장히 훌륭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전통적인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것 대신에 이런 오토인코더나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아웃라이어 디텍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